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10월 10일 오후 5시 PM5입니다. 우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총선 끝나고 그 당시 선거 조작, 부정선거, 컴퓨터 조작,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마는 오늘 국가정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늘 국정원 발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킹에 취약해도 너무 취약하다. 얼마든지 선거인 명부도 조작 가능하고 심지어는 개표 결과도 조작이 가능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조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기술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자 가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내부자가 가담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사실 그 당시 민주당이 180석을 얻는, 물론 그 당시에 코로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전대미문의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 참패했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공병호 박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보면 이른바 선거 조작, 컴퓨터 조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능하겠는가 라고 그야말로 패전지장들의 넋두리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늘 국가정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또 여야가 추천한 참관인까지 다 참여한 가운데 12주간에 걸친 검증 결과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더욱더 경악하게 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전 투표용지를 갖다가 무단 인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보면 우리가 이제 개표할 때 보면은 이 개표 분류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100장씩 단위를 묶어서 놓으면 쫙 알아서 이제 자기가 인식을 해서 뭐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쪽으로 쫙 분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투표지 분류기조차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어떤 자가 쉽게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얘기하는 내부 가담자가, 내부자라고 표현하죠. 어떤 내부자가 있어서 USB 하나 갖고 조작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황태순 후보한테 갈 그 표가 홍길동 후보한테 간다는 겁니다. 과거에 저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숫 작업할 때 보면은 개표 작업하면 한 새벽 한 3시쯤 되면 이른바 그 개표 이 종사원 중에 선수들이 있습니다. 타짜죠. 이게 98장의 표를 갖다가 황태순 표를 놓고 위에 2장 정도를 갖다가 홍길동 표를 얹고 난 다음에 홍길동 100표 하고 넘깁니다. 한 새벽 3시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긴장도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 이 타짜들이 손장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조금 보면 문외한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 세상은 AI들이 마음대로 야바이하고 타짜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참 막상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걱정되네요. 내일 보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있습니다만 이게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래요. 제가 많은 이제 지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은 결국
앞으로 지금 이게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 이른바 AI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아직도 못 감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이 AI 이른바 꾼들의 능력에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멀리 볼 거 있습니까? 얼마 전이죠. 우리가 항저우에서 8강전에서 축구에서 우리하고 중국하고 8강전 치르는데 우리 다음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오는 응원 댓글이 91%가 중국 이겨라. 우리 대한민국 이겨라는 한 7, 8%. 그야말로 얼마든지 댓글 조작. 그러니까 우리가 드루킹이라고 기억나시죠? 그 드루킹. 이제 드루킹을 넘어서 수많은 컴퓨터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 제도 자체를 갖다가 뒤흔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실제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는 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물론 이번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와 같은 기술적 웬만한 해커들이라면 다 뚫을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취약하기 짝이 없다. 이야기하면서 물론 뭐 2년 전, 그 4년, 3년 전 선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갖고 그 데이터가 남아서 그걸 갖다가 해본 바는 아니라 이번에 최소한 12주 동안 시뮬레이션을 한 바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근본적 문제를 갖다 다시 한번 제기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우선 수개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개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 중에 선거법을 개정하게 돼 있겠죠. 선거법 개정을 한번 할 겁니다. 손을 볼 때 개정할 때 사전투표제를 없애야 됩니다. 사전투표를 찾아보니까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게 2013년 초에 도입이 되었고 전국 단위로 2014년 6.4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이 됐어요. 좋습니다. 이 근본 취지는 투표를 높이겠다는 건데 쭉 따져보면 투표율이 그리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지방선거에 예를 들면은 2014년에 56.8%, 2018년에 60.2%, 근데 2022년 바로 지난해는 50.9%예요. 오히려 2010년에 54.5%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율과 사전투표 그렇게 딱 떨어지는 상관관계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사전투표하면서 48시간 동안 얼마든지 컴퓨터 AI가 조작 가능하고 또 보관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사전투표로서 투표율 제고에도 크게 도움되지 않는 그런 사전투표제를 계속 존치시킴으로써 우리가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불신 여기에 계속 얽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뭐 지방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투표율이 높아지려면은 얼만큼 정말 격전을 벌이고 그다음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오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투표일은 수요일날인데 그 전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것도 전산으로 이른바 행안부 다음에 선관위 모든 망이 뚫려 있고 얼마든지 해킹 가능한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심지어는 오늘 이번에 발표된 바와 같이 용지도 무단으로 인쇄 가능한 이런 제도를 갖다가 존치시켜야 할까요? 미국의 조기 투표제하고 성격도 아예 다릅니다. 사전투표제 이번 2023년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사전투표제를 갖다 없애는 그런 선거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